머리로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어떤 것에 이끌려 본 적 있으신가요? 나쁜 남자, 도박, 내기 이런 것들은 머리로는 멀리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한번 맞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이끌리게 돼요. 사실 우리한테 신경을 쓸지 말지 결정권 자체가 없는 수준이죠. 저는 예전에 중요한 시험 전날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느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시험을 완전 망쳐버렸어요. 핸드폰 생각을 하지 말고 내일 시험에 집중하자고 뺨까지 때려가며 다짐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본능적 불안감이 합리적 선택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시대적 뇌의 오류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의 오류를 역이용해서 남자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확실한 것에 감정이나 신경을 투자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선 불확실성 회피 이론, 손실 회피 이론이라고 해요.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고 특히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지금 같은 안전을 누린 지는 고작 0.067%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DNA에는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경계와 관련된 유전적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99% 이상의 시간은 불확실성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는 개체들은 생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실한 것보단 불확실한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 와선 이런 경계 본능은 신체적 안전과 상관없는 분야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접근보단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보단 새로운 물건에 관심이 가고 응원하는 팀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게 돼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남녀관계 상황 예시로는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나가면 신경 쓰기 싫어도 계속 핸드폰만 지켜보게 되거나 평소 외모에 관심이 없던 연인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면 의심이 들거나 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성이 계속 떠오르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 상황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이더라도 잠재적 이익에 관해서는 무디게 반응하는 반면 잠재적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즉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불확실한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수록 본능적으로 상대방은 감정을 투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개념만 알고 응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3가지 레퍼런스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 그 시기에 맞는 호감 표현을 사용하세요. 첫 만남부터 연애까지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상대방에게 가장 많은 생각과 감정을 투자하게 되는 시기는 썸이에요. 썸 단계는 그 자체만으로 연애를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감정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썸일 때랑은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썸일 때 느꼈던 불확실성이 연애를 시작함으로써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썸이라고 무조건 불확실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썸도 서로 호감을 확실히 밝히고 사실상 연애를 시작할 생각이지만 형식적으로 시간을 가져가는 썸이 있고 서로의 마음을 가늠해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어 가는 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서로에게 얼마나 확실한 호감 표현을 하냐는 것으로 결정되는 건데 나 너 진짜 좋아해. 우리는 어떤 사이야? 나 오늘 네 꿈 꿨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다 드러내는 표현들은 듣는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만족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특히 썸이 길어지는 커플들이 관계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초반엔 서로 달콤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연인이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불확실성마저 사라져서 감정 투자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의 단계나 연애 초반부터 너무 과한 애정 표현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연인 사이에는 당연히 이런 표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해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 초반은 아직 관계가 안정적인 시기는 아니에요. 듣는 순간은 짜릿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뭐든지 지금 시기에 걸맞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상대방에겐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1순위가 아닌 2, 3순위에 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원할 때마다 무조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내 모든 일상에서 상대방이 1순위라면 상대방은 불확실성을 느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기간 한정 세일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시기에 무리해서라도 지출을 하는 이유가 이 시기가 지나면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좋고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더라도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2, 3순위에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아침부터 상대방을 먼저 보고 와서 그 일들을 늦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상대방과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후순위의 약속들은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약속이 변경되기도 하죠. 이런 행동 자체로 상대방에게 내가 아직 1순위가 아니구나. 이런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상대방과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도 매주 특정 요일에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상대방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미루게 되고 그렇게 나는 상대방에게 1순위, 상대방은 나에게 1순위가 아닌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만약 상대방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자신을 후순위로 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거나 미리 잡혀 있었던 선약 같은 이유라면 서운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타당한 명분만 있으면 내 이미지에 손해가 생기진 않아요. 지금 상황만 끝나면 내가 1순위가 되겠지? 이렇게 희망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불확실성에
감정에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관심을 끄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관계의 그레이존을 만드세요. 이건 특히 연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진심을 다하더라도 항상 관계에는 그레이존이 필요해요. 그레이존이 뭐냐면 필요 불안 구역이에요. 상대방에게 나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할 거야. 나는 너를 절대 어떤 상황에서건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연애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얘기들이 겉으로 듣기에는 진실된 사랑인 것 같고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느낌을 준 연애의 결과가 항상 아름다웠나요? 그래서 그레이존은 사랑과 별개로 안정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자신이 뭘 해도 내가 떠나지 못할 거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의 선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성 문제가 생기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그땐 슬프더라도 서로가 연인으로선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난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이 모습들이 없다면 평생 함께 행복하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지노선은 절대 이기적으로 비추어져선 안 돼요. 난 결혼하려면 적어도 집은 마련해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든지 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무조건 만날 수 있어야 해. 처럼 내 행복, 내 이익을 위한 기준 제시는 당연히 내 이미지에 손해를 끼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의하실 게 사랑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사랑이 부족한 거지. 이렇게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줄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명분과 함께 얘기를 들려줘야 해요. 앞에서 말한 예시에서 난 결혼하기 위해선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 대화가 통해야 한다고 생각해. 평생 같이 살려면 서로 마주하는 문제가 많을 텐데 그때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감정만 내세우는 관계라면 절대 평생 살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런 관계는 서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선택이니까 사랑하더라도 이별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상대방이 듣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들을 들려줘야 이미지 손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레이존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내가 잘못하면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겠다. 라는 불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가 되는 방법 알아봤는데 이런 얘기에 분명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요즘은 남자들이 이런 여자 싫어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사람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지나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불확실한 경험을 통해 크게 상처를 입어본 사람의 경우엔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기피하는 학습 결과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은 불확실한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설명한 것처럼 이건 우리 뇌의 현재의식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의식이고 진화적 본능이자 과학입니다. 오늘 얘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남자한테 무관심으로 일관하세요. 일부러 남자를 무시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호감을 전제로 불확실함을 심어주시라는 거예요. 확실함을 심어줘서 버림받는 여자는 많지만 불확실함을 심어줘서 버림받는 여자는 많지 않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